짜잔! 복불복 회전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 회전판 안에는 이번 휴가 계획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판을 돌려보기 위해서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적외선 센서의 장애물을 감지를 시키면 이 회전판이 돌아가고요. 반대편에도 적외선 센서를 하나를 연결해 뒀습니다. 이 반대편 적외선 센서에 제가 손을 가져다 대면 이 회전판이 멈추어서 이번 휴가 계획을 정하는 회전판입니다. 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리라고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정지. 이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콕이네요, 직콕. 아마도, 이 직콕 하면서 제가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불복 회전판의 코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영상에 들어가는 센서는 이 적외선 센서 두 가지입니다. 이 적외선 센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DC 모터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외선 센서 두 개와 모터를 이 보드에 연결했습니다. 이 보드를 보시면 저희는 적외선 센서 하나는 바로 이 아날로그 0번 핀에 연결했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이 아날로그 0번 핀에는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모터를 동작시킬 거고요. 회전을 해서. 그리고 이 1번 핀에는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면 잘 돌아가던 모터를 정지하도록 코딩을 할 겁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 모터. 다음은 모터를 연결을 했는데요. 모터를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모터 A라는 곳에 연결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모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잘 따라오면 모터선이 빨간색이고요. 마이너스 선을 잘 따라오면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선 색깔이. 모터를 연결할 때 까만색은 마이너스 선이더라, 빨간색은 플러스 선이더라 라는 것만 주의를 해서 다음에 모터선을 끼울 때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되고, 모터는 특별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반대로 연결된다고 해서 모터가 뭐 고장이 난다던가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뭐 단순히 모터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주의해서 꽂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모터를 하나를 구동시킬 때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돌든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RC카 같이 모터 두 개를 구동을 해서 뭐 자동차를 컨트롤할 때에는 모터 방향이 반대로 끼워져 있다면 내가 컨트롤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RC카가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주의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코딩할 때 이 모터 위쪽에 보면 모터 온 오프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디지털 6번이라는 핀 번호가 있는데요. 이 핀 번호는 이 모터, 양쪽 모터를 모두 켜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반드시 이 디지털 6번 핀을 켜놓고 모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모터 A, 우리는 모터 A에 연결을 했고, 디지털 13, 디지털 12번, 정, 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뭐 RC카를 만약에 동작한다라고 했을 때 정은 앞쪽으로 회전한다, 역은 뭐 뒤쪽으로 회전한다라는 의미인데, 뭐 우리는 한 개의 모터를 돌릴 거니까 그냥 뭐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뭐 왼쪽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방향을 회전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라고 해서 디지털 11번 핀이 있습니다. 이 11번 핀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요런 핀 번호가 있다는 거를 보시고 저희는 N블록으로 돌아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N블록 화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만든 복불복 회전판에 대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하드웨어와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은 이 확장에 와서 아두이노, 그리고 보드에 와서 아두이노 우노가 선택된 상태고, 그리고 연결에 와서 시리얼 포트에 COM3라고 요 포트 번호는 각자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 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요 포트를 연결을 하고 잘 연결이 되었다면 이 메뉴판 위에 연결됨, 시리얼 포트 연결됨이라고 표시가 될 테고, 그리고 로보트라는 블록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아두이노라는 블록들이 생성이 되고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이 보드 안에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 프로그램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적외선 센서 두 개를 이용했는데 그 적외선 센서를 아날로그 0번과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외선 센서들의 각각의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값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판다에게 아날로그 값을 말을 해서 그 값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에 와서 말하기 블록 안에 이 아날로그 0번 핀을 가지고 오고요. 이 값을 계속해서 팬더에게 이야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아날로그 0번 핀이 장애물이 지금 감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960 값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날로그 0번 핀에 손을 가져다 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아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뭐 43, 2 그리고 36도 나오네요. 그리고 손을 떼면 다시 900 얼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지를 하고 이 아날로그 0번 핀의 장애물이 감지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50보다 작은 숫자보다 아날로그 값이 작다. 50보다 작은 숫자라면 장애물이 감지된다라는 조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1번 핀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 핀 값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핀으로 바꾸고 제가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아날로그 1번 핀의 값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900 얼마, 그리고 손을 가져다 대면 마찬가지로 50 이하의 값이 나오네요. 이 값은 센서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50 말고 뭐 100 아래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확인을 해도 손을 가져다 대면 모두 50 이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0번과 1번 값을 모두 50 이하의 숫자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 0번 핀에 5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라는 말은 아날로그 0번 핀에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 조건을 이렇게 만약에 아날로그 0번 핀에 50보다 작은 값이 생긴다면 뭐 감지가 된다면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면 이런 뜻이겠죠.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모터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1번 핀 값에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모터를 정지할 거다. 이렇게 코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모터를 돌리는 걸 해야겠죠. 우리가 좀 전에 보드를 봤을 때, 자, 모터는요, 우선 모터를 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모터의 번호는 아까 디지털 6번 핀이었습니다. 자, 6번 핀을 일단 켜놓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켜놓았다고 해서 모터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그 회전이나 회전 속도, 회전 방향이나 회전 속도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0번 핀에는 모터를 돌리기로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기억을 되살린다면 저희가 모터가
A라는 모터에 연결을 했었는데 그때 모터 번호가 11번이라는 속도 그리고 12번이라는 방향 중에서도 정방향이 13번이더라. 그리고 역방향이 12번이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두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터라는 것은 일단 속도는 떼고 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방향, 역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터는요. 이렇게 둘 다 꺼짐이라고 해놓아도 돌아가지 않지만 둘 다 이렇게 제가 켜놓은 상태라면은요. 역방향으로도 돌아가고 정방향으로도 돌아가라 동시에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이 모터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방향을 켜놓으면 반대 방향은 꺼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역방향을 켜놓으면 반대 방향은 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꺼야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터 11번이라는 건 우리가 속도라는 거였는데 선생님 속도라는 거는 뭐 천천히 돌고 빠르게 돌고 더 빨리 돌고 라는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11번이라는 걸 보면 속도는커녕 끈다 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디지털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이진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두 가지 값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속도라는 것도 끈다 켠다 뭐 돌아간다 정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분명히 보드에는 속도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11번 끈다 켠다 말고 디지털은 어차피 끄다 켜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디지털 값을 우리가 임의로 어떤 값을 늘려놓았어요. 그 값을 사용할 건데 이 블럭 말고요. 자 여기에 보면 PWM 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WM 핀에 요 값을 11번으로 바꾸고 그 옆에 0 옆에 보면 역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0, 50, 100, 150, 255 요런 값들이 이렇게 한 5가지 단계가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PWM 핀이라는 거는요. 디지털이라는 두 가지 값밖에 선택할 수 없는 디지털의 속성을 임의로 우리가 5가지, 뭐 몇 가지 어떤 값으로 나누어 놓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255라는 거를 해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 값이 감지되었을 때 이 모터는 255라는 속도로 아마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는요. 그냥 우리가 방향을 정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PWM 11번 핀을 0으로 보내기라고 해서 코딩을 하면 코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딩이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업로드를 시킬 때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코딩을 하면서 이 아날로그 센서 값들을 읽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은 아두이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블럭은 그래서 이렇게 삭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두이노 보드에는 우리가 깃발을 클릭해서 어떤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블럭은 그냥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아두이노 블럭 안에 있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햅 블럭을 끼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업로드하는 방법은요. 자, 메뉴에 파일, 편집. 이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두이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을 할게요. 자,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을 하면 기존에 우리 팬더 그림이 없어졌죠. 아두이노에는 우리가 팬더를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이 팬더와 관계된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블록들은 모두 아마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변수나 제어, 연산에 있는 블록들, 그리고 로봇에 관한 블록들만 활성화되겠습니다. 자, 요런 블록들만 요 코드 안에 사용이 되어야만 이 아두이노라는 보드 안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짠 이 블록형 코딩으로 짠 코딩이 텍스트 언어로 코딩이 다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핀 모드 6번 핀이 출력 핀이더라. 그리고 아날로그 0번 핀과 1번 핀이 입력 핀이더라. 그리고 13번, 12번, 11번 핀이 출력 핀이더라. 라는 게 셋업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반복문 안에는 우리가 짠 게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6번 핀을 켜라. 그리고 만약에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이 50보다 작다면 디지털 13번 핀을 끄고 12번 핀을 켜고 그리고 11번 핀의 속도를 255로 설정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아날로그 1번 핀의 값이 50보다 작다면 11번 핀을 꺼라 라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편집을 해도 되고 여기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라고 클릭을 하면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편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리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의 이 위쪽에 있는 아두이노 업로드라는 거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는 부분 있죠.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업로딩 시작이라고 해서 업로딩이라고 박스 하나가 나오고요. 체크박스가 그리고 바로 이 화면 스케치 화면 아래쪽에 프로그램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와 이 프로그램들이 아두이노라는 보드 안으로 프로그램이 업로드되는 현황들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자, 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드를 아두이노랑 우노를 잘 잡았고 아두이노 보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블록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업로드가 되고 완료가 됐다면 이렇게 땡큐라는 글자와 함께 이 박스에 업로드 완료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완료가 됐다면 저희 요거 닫기라고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두이노 보드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모두 다운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의 건전지로 연결된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컴퓨터와 연결된 케이블을 빼고도 우리가 좀 전에 만든 복불복 회전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복불복 회전판을 이용해서 휴가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이 회전 센서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주말이니까 집안에 대청소를 할 때 대청소하는 파트를 서로 나눌 때 이 회전판을 이용해서 돌려서 각자 담당할 청소해야 할 담당 파트들을 정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뭔가 주말에 어떤 외식이나 특별식을 먹고 싶을 때 이때 중국식으로 정할지 일본식으로 정할지 혹은 한식, 분식, 서양식 이런 메뉴를 정할 때도 좋을 거고 혹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뭔가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또 뭔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식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도 소소하게 괜히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룰렛 회전판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코딩을 활용해 보는 것도 코딩을 하는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